오늘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처음에 청량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청량에서는 제일 먼저 청량의 대상 13가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의 기초 청량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 공부, 복구. 그러니까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딱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은 기초 청량입니다. 나머지 12개는 세부 청량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 검사와 지적 재조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경계점 자비돈으로를 비치하는 지역은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그래가 만약 이름을 물었을 때는 지적 현황 청량하고 또 우리 아까 전에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만 딱 가져가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청량의 절차가 있거든. 절차.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해. 그다음에 이제 청량을 하거든. 세 파트로.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통과. 기준점을 설치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세 번째는 합의거든.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는 시로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은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미만은 지적소관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래만 딱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거든. 이때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건점 해가지고 지적 삼각점이 1개. 그러면 지적 삼각 보도점, 지적 도건점이 1개. 그러면 지적 삼각 보도점과 지적 도건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적 소관청이 답이라. 오케이? 네. 그러나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한다. 그것만 기억해도 다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 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지적 위원회거든. 그 지적위원회는 답은 똑같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이거든.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기입니다.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어요. 몇 년? 2년.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촉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제가 좀 전에 회의 소집이거든.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 통지를 한다. 그것만 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재심사가 있거든. 그 심사, 재심사는 심사만 갖고 공부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해. 그럼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를 회부 보내면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하면 돼요. 사안이 중대해서 60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마다 있다. 그럼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송부 보내면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이때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만 알면 돼요.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이렇게 딱 해두면 돼요. 그럼 통과됐거든. 자, 여기에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 세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등기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그럼 그거 하나면 됐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은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 대지권 해당 구하면 접수번호 이렇게 다 가면 돼요. 그럼 추정력이거든. 그냥 OX만 하면 돼요. 표제부는 X, 갑골구는 뭐다? O, 종국 등기는 O, 가등기는 뭐다? X.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사자, 허무인 X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거든.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두면 돼요. 등기의 유효 요건의 완화거든. 완화.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사실은 정년돼 매매로 했다 유효. 무효 등기 유용한 표제부에서는 X, 갑골구에서는 O.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표제부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멸실된 등기부를 소유권 벌원 등기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권리의 등기는 갑골구거든. 갑골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는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거든. 그 보존은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5년 보존한다. 그것만 딱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반출은 두 개로만 딱 나누면 돼요.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신청서. 그러면 등기부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전쟁천재리변,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전쟁천재리변에는 반출할 수 없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자, 열람 발급이거든. 두 개로만 딱 구별하면 자, 등기 기록이냐 나머지냐.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나머지라면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 안에 열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민이 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거는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 이해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분 건물인데 크게는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등기부 이래 놓으면은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거든. 그럼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골구는 순위번호. 표제부의 접수연월일, 갑골구의 접수일은 똑같아. 접수번호입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동과 전유 부분이거든. 일동입니다.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동입니다.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그러니까 여기는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 명칭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 번호만 기록해요. 세 번째입니다. 대지권 등기거든. 그럼 대지권 등기는 토지 다시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단독 신청이에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이거든. 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유권을 묻는지, 대리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을 묻는지. 그럼 대리권을 소유권을 물으면 갑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갑이라면 갑은 건물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처분에 대한 게 할 수 없다. 갑은 토지만 소유권인 저당권 처분에 대한 게 할 수 없다.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땅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갑이 건물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자, 이제는 대리군의 지상전세 임차권입니다. 그때는 건물을 키로 잡지 말고 토지를 딱 키로 잡는 거예요. 갑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의 땅에 을이 땅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다? 갑. 지상권자는 누구다? 을. 그러면 을은 땅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을은 이 두 개를 분리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그 건물에 땅을 빌려주고 있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 갑은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다.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 그러면 갑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건 전부 다 흐트러져 있는 문제거든. 오늘 좀 전에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답을 딱 할 때 가압류와 가처분 이러면 금전채권은 가압류, 금전채권 제외는 가처분. 나머지는 똑같아.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돼요.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 제외냐. 오케이? 네. 그러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우는데 두 개를 지워야 되는 거라. 왜?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 등기를 지워야 되고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재판 도중에 등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재판 도중에 들어온 등기를 가처분 이후의 등기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도 말소. 그래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다음에 이 집합 건물에서 아까 전에 이 두 개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단독주택이거든. 이걸 5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층을 올리면 구분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동의 표제부와 501호의 표제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한다.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럼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